맨 처음에 4년 동안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마음대로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재선 그 선거가 있는데 그때 당선이 안 될 확률이 크거든요. 만약에 처음에 너무 까불어 놓으면. 특별히 이민법을 오늘 준비했어요.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그동안에 트럼프가 어떻게 바꾼다고 생각을 했는지. 근데 아이스에 신고가 들어온 거는 꼭 가서 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신고 들어와서 이제 가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추방하고 그런 이제 절차를 밟았었는데 앞으로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두 번째는 아마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을 다 펼칠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영준의 법달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재선이 됐는데 미국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4년 두 번 할 수 있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미국이. 그런데 처음에 했다가 재선이 못 됐고 조 바이든이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또 당선이 됐는데 맨 처음에 보통 대통령들이 두 번 한다고 8년을 한다 그러면 맨 처음에 4년 동안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마음대로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재선 그 선거가 있는데 그때 당선이 안 될 확률이 크거든요. 만약에 처음에 너무 까불어 놓으면.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라 저희 생각에는 저희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미국 시민들 생각에는 두 번째 지금 당선이 됐으니까 두 번째는 아마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을 다 펼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에서 이민에 관한 이민 비자라든지 안 그러면 영주권, 시민권 이민 쪽의 일을 가장 많이 해요. 저희 사무실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민에 관한 수속은 이게 한두 번 또 어디 가서 돈 내고 물건 사고 그래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는 10년, 어떨 때는 10년 이상도 걸리는 케이스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이민 수속을 밟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의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서 특별히 이민법을 오늘 준비했어요.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그동안에 트럼프가 어떻게 바꾼다고 생각을 했는지.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민자 입장에서는 이민을 오고 싶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아주 섭섭한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걸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대적인 추방을 한다 그래요. 추방을 시킨다고. 지금까지는 추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민자들이 자기가 이민자가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이 자기가 영주권이 없다는 걸 얘기를 잘 안 해요. 남들이 알아서 좋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비밀이 누설이 되고 사람들한테 다 좋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싸웠다든지, 근데 그쪽에서 저놈 저거 영주권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해요. 그래서 주로 아이스, 그러니까 Immigration and Custom Enforcement이라고 아이스라고 이민국 경찰이 있어요, 따로. 근데 아이스에 신고가 들어온 거는 꼭 가서 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신고 들어와서 이제 가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추방하고 그런 이제 절차를 밟았었는데 앞으로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그냥 일반 레스토랑이나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있을 법한 장소를 강제로 다 레이드 한다요. 그러니까 가서 덮치는 거예요. 전부 다 가서 영주권이 없으면 전부 다 체포해서 추방을 시킨다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디텐션 캠프라든지 그런 우리가 이민국의 감옥 같은 그런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용소를 더 많이 대대적으로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임시로 수용소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과연 적법한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추방하든지 풀어주든지 그렇게 한다 그래요. 일단 그런 일종의 인터먼 캠프 비슷하게 되는데 옛날에 2차 대전 때 일본 국적의 사람들을 잡아놓은 수용소가 있었어요. 미국 안에도. 제가 전에 텐포라몰이라고 샌브루노에 있었는데 그 앞에가 한때는 경마장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사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용소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사람들 많이 추방시키겠다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시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추방하는 거 이외에도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국경을
맨 처음에 그 대통령 했을 때도 그 멕시칸 쪽에 멕시코하고의 쪽에 그 국경을 갖다가 새로 짓는다 뭐 그 말도 많았잖아요. 뭐 어떤 중국 코미디언이 옛날에 전에 그 코미디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을 쌓는 거는 월을 만드는 거는 자기네가 전문가인데 그거 통하지 않는다고. 왜 만리장성이 별 소용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걸 지어서 막으려고 했는데 사실 막지 못했다고.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경도 불법 이민자, 그러니까 그냥 아무 신분 없이 그냥 넘어온 사람들을 막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최근에 중국과의 미국의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중국에 비자도 잘 안 내줬어요.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비자를 못 받으니까 뭐 멕시코나 다른 남미 나라에 갔다가 그다음 멕시코 국경으로 와서 그냥 넘어오는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뭐 하루에 막 200명, 500명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강화해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풀려질지 또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걸 규제를 할지 그건 아직은 아무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멕시코에서 남미 쪽에서 오는 분들이, 왜냐면 남미 국가들이 여러 나라들이 좀 사회가 불안정한 나라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 이 정치 만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사일럼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일단 미국에 들어오면은 이제 저도 정치 망명 많이 했어요. 저희 손님들한테 중국에서 오신 분들 상대로. 그런데 내용이 이래요. 만약에 멕시코에서 왔으면은 멕시코에서 견디지 못하고 멕시코 정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해서 미국에 오는 거예요. 근데 오게 되면 이제 일단 그 work permit을 줘요. 일할 수 있게. 그럼 그 영주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거기 이제 그 work authorization이라고 그래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영주권 전 단계의 그런 그 신분증을 하나 주는데, 그럼 그거 가지고 뭐 소셜 세큐리티 넘버,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번호처럼 그렇게 해서 사업도 할 수 있고 직장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앞으로는 정치망명을 니네 본국에서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이 하면은 멕시코에서 들어오지 말고 멕시코 안에서 그 정치망명 신청을 하고 그게 다 되면은 들어오라.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비인도적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멕시코 정부가 날 죽이려고 그래서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는데 그거를 다시 멕시코로 가라 그러면은 뭐 넌 죽으러 가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시비 논란이 아주 상당히 클 거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민 정책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된다고 해요. 지금까지 공약을 하는 내용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미국이 매년 뭐 10,000명을 이민자를 받았다고 하면 그걸 딱 줄여서 50%만 받겠대요. 그래서 이민자를 많이 제약을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트럼프가 제1차 임기 때는 뭐 이슬람 교도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민자는 무조건 다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민자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든지 또 하나는 이민자들이 우리 미국인들의 그 일을 많이 뺏어간다, 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민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예를 들어서 그 가족 단위로 초청하는, 예를 들면 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외국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직계 가족뿐 아니라 그 형제 자매나 뭐 다른 가족들도 초청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직계, 그러니까 자식이나 부모나 뭐 그런 케이스만 초청을 할 수 있게 뜯어 고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많이 바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원정 출산도 많았어요. 중국 사람들 그런 많았고 또 양분들도 여러분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접해 봤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아이를 만들기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만들고 미국 와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럼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가 국지주라고 여기서 이제 태어나면은 여기서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돼 있거든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게 이민자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법을 바꿔놓을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비록 아이가 태어나도
그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의 시민권을 가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일이 상당히 아주 복잡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태어나도 아이가 시민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이가 시민권을 갖고 그다음에 아이가 21살 넘으면은 또 자기 부모를 초청해 가지고 미국의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는 그것도 없게 되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미국에 자주 이민을 오는 나라들의 국민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의 인종을 좀 다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국 사람만 잔뜩 와가지고 중국 사람이 중국이 돼버리지 않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민국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타히티라든지 뭐 아주 그 인구가 적은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그래서 적은 나라들에서 태어난 분이 미국의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 미국 이민국에서 그 러러리로, 그러니까 추첨을 해가지고 매년 그 영주권을 줬었어요. 근데 그거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그 사람들의 논란의 소지가 아주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깐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망명에 관한 케이스가 앞으로는 많이 아주 다 없애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망명을 신청을 하면 TPS라고 Temporary Protected Status,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망명 신청한 게 허락이 나오기 전에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제가 신청해 드리는 손님들 중에서도 뭐 지금 7년째도 아직 그 인터뷰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그 전에 오바마 그 상황에서는, 오바마가 대통령 시절에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으면 바로 그냥 막 영주권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끌어졌어요. 그래갖고 오래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구들이 다 왔으면 모르는데 남편이 혼자 왔는데 아이들이랑 와이프가 본국에 있단 말이죠. 중국이나 뭐 어디 있다고 하면은, 제3국에 있다 그러면은 이 가족이 그냥 생이별하게 되고 또 오랫동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뭐 식당 가서 일하고 뭐 다달이 뭐 2,000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한 달에 그런 일 해봐야 뭐 200불 밖에 못 버는데 미국에서는 2,000불, 3,000불 벌어요. 특히 샌프란시스코 근처는 워낙에 그 물가가 높아가지고 한 3,000불은 벌거든요. 그릇만 닦아도. 자, 그런데 그럼 그 돈을 벌어가지고 본국에 송금을 했는데, 다달이 송금을 해주는데 와이프는 그 돈 가지고 바람내고 가장이 파탄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 이민을 오는 분들에 대한 그런 처우가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민 절차가 끝나지 않아도 이민 수속 중이라도 미국에 체제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예를 들면 아이가 있으면은, 아이가 영주권이 없어도 공립학교에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영주권이 없어도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것도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도 못 가요, 이제 앞으로. 그리고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멕시코 같은 국경에서 부모가, 아이가 미국에 있고 엄마가, 아빠가 그 멕시코에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최근에도 뭐 2달 동안에 한 2,000명인가 뭐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생이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인도주의 차원에서 뭐 전에 다카라고 그 아이가 어떤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체제하게 된 거예요. 막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상황을 참작해서 아이한테 영주권을 주고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걸 다 전면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미국이 다 이민자의 땅인데, 이런 이민자의 땅을 우리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많이 받아서, 미국의 그 강점이 뭐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멜팅 팟이라 그러는데, 이게 냄비에 녹아나는 문화처럼 냄비에 막 집어넣고 다 끓이면 맛이 다 섞이듯이, 이 미국이란 땅이 그렇게 전 세계에 유능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미국을 더 멋있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어 왔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트럼프가 4년 동안에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 1월 20일 날 이제 취임한다고 하는데, 4년 동안에 이런 거를 얼마나까지 다 끌고 나가게 될지, 또 이 미국 전반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밑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 저희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궁금한 점을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그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즐거운 시간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